언뜻 보면 평범한 엑셀처럼 보이는 이 화면. 알고 보니 국내외 주가와 관련 뉴스들이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위장형 주식창입니다. 코스피가 수직 상승하며 주식 투자 열풍이 거세지는 가운데 최근 직장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이른바 엑셀 코스피라 불리는 위장 주식 사이트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엑셀이나 아웃룩 같은 일반적인 업무 프로그램과 똑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내외 증시와 가상화폐 시세, 관련 뉴스 등이 실시간으로 표시되는 방식입니다. 아웃룩 메일함 형태의 사이트에서는 이재용 전자사업 본부장이나 최치프 하이닉 팀 차장 같은 이름으로 온 메일을 클릭하면 해당 기업의 주가 정보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상사 눈치 보지 않고 업무 중 몰래 주식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겁니다. 최근에는 주말과 장 마감 이후에도 가격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24시간 모니터링 서비스까지 등장했습니다. 개발자들은 장외 시간에도 시장 분위기를 확인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소개했는데 실제로 이용자들은 사이트 내 실시간 채팅 기능을 통해 지금 들어가도 되냐, 더 오를 것 같다 등 대화를 나누며 투자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를 두고 월급만으로는 자산 형성이 어려운 청년 세대의 씁쓸한 현실이 반영됐다는 지적과 함께 업무 시간에 일하는 척 위장하고 주식 투자를 알아보는 건 근무 태만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김수윤입니다. 평일 낮인데도 주식 서적 코너가 사람들로 붐빕니다. 무한이동하지 않고 뭔가 좀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올해 들어 주식 관련 서적 판매량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90% 가까이 늘었고 재테크, 금융 관련 서적도 45% 더 팔렸습니다. 연일 급등하는 증시 속에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 즉 포모가 확산한 점이 배경으로 꼽힙니다. 계속 뭐 경신했다 하니까 이제는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반도체 같은 대형주가 없으면 불안하고 있어도 조금뿐이면 아쉽습니다. 마음은 100번 샀죠 벌써. 저는 그냥 놓친 버스는 그냥 보내준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반도체 등 특정 주식에만 과도하게 자금이 쏠리면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선 주가가 오른 종목은 234개지만 하락한 종목은 656개로 약 3배입니다. 내 계좌가 손실이 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지만 급등 랠리에 소외됐다는 생각에 이른바 비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신용거래융자 잔고액은 올 들어 각각 2.5배, 3.2배로 늘었습니다. 두 종목의 잔고액이 전체 신용거래융자 잔고액의 4분의 1을 넘습니다. 빌린 돈의 가치 대비 주식 평가액이 떨어지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팔아버리는 반대 매매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5일 코스피가 8,000선을 터치했다 급락하면서 1,458억 원이 반대 매매로 강제 청산됐습니다. 반대 매매가 한번 들어오게 되면 그게 이제 연이어서 다른 증권사까지 이제 반대 매매가 출회가 됐고 연쇄적으로 이제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도 있어서 포모 심리에 밀려 확고한 기준 없이 빚을 내서 시장에 진입하는 건 걷잡을 수 없는 손실을 부를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SBS 이태원입니다. 먼저 요즘 직장인들 주식 이야기 정말 많이 하죠. 네. 그런데 한 회사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부장의 경고문이 화제라고요. 예, 최근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업무 시간에도 이 주식 관련 대화를 많이 나눈다는 것인데요. 이에 한 이 관리자가 공개 경고에 나섰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회사 단톡방에 충고글을 올린 부장님이라는 제목의 글이 퍼졌습니다. 한 회사의 부장으로 추정되는 A씨는 사내 단체 대화방에 회사는 일을 하러 오는 것이지 놀러 오는 것이 아니다라며 최근 직원들 사이에서 오가는 주식 이야기를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또 저조한 부서의 실적을 지적하면서 삼전이 어떻고 한익이 어떻고 하다가 걸리면 진술서를 쓰게 하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엄중히 경고했는데요.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은 참다 폭발한 것 같다. 업무 시간에 얼마나 주식 얘기를 했으면 저랬겠냐라며 대체로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누리꾼은 근로소득만으로 먹고 살기 힘든 시대지만 정작 자기 월급만큼 일하지 않는 사람도 많다라고 꼬집기도 했는데요. 주식 투자도 좋지만 결국 회사에서는 본업이 우선이라는 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20대 직장인 서흥섭 씨는 1년여 전 퇴직연금 방식을 확정급여인 DB형에서 확정기여인 DC형으로 바꿨습니다.
3개월 전부턴 국내 방산기업 ETF에도 투자했다가 꽤 높은 수익을 받습니다. 전쟁이 터져서 수익률이 또 한 30% 정도까지 올랐거든요. 그래서 DB로 줬을 때보다 DC로 전환되면서 운용의 자율성이 있다 보니까 그게 훨씬 만족도가 큰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 DB형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진 산식에 따라 산출되고 회사가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 DC형은 회사가 내는 부담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기 때문에 퇴직할 때 받을 돈도 유동적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DB형 적립금은 228조 9천억 원, DC형은 137조 원입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DB형이 14조 원 증가할 동안 DC형은 23조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저성장 기조로 임금 상승률이 둔화하고 임금 피크제가 확산하면서 퇴직 시점 임금의 수익률이 고정되는 DB형의 매력이 감소한 데다 미국뿐 아니라 국내 증시도 지난해 큰 폭으로 오르며 DC형을 선택하는 근로자가 많아진 걸로 분석됩니다. 주식 시장이나 이런 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저도 좀 뒤처질 것 같아가지고 최근에 바꾸게 됐습니다. DC형 상품은 미국 나스닥이나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인기였지만 지난해부터 코스피, 코스닥 추종 상품 가입자가 급증했습니다. 국내 주식 비중이 저희 같은 경우는 한 12%에서 작년 말 기준으로 26%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DC형은 운용 성과에 따라 손실이 날 수 있고 투자 상품의 수수료가 따로 붙는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임금이 꾸준히 오르고 오래 근무한다면 DB형이 나을 수 있습니다. 또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SBS 김혜민입니다.